미생물 사냥꾼 그루이프 지음 13명의 이 미생물 전문 사냥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와 미친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로 다시 돌아가서 미생물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코흐가 증명하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지고 흥분이 쌓였기 때문에 파스테르의 명성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코흐의 업적 때문에 사람들은 좀 시시한 미생물 추적자, 시인, 연설가를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스텔은 아니었다. 코흐가 탄저균 포자를 발견함으로써 독일 의사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1870년대 말에 일개 화학자이던 파스텔은 1만 년 동안 질병을 연구하고 그것과 싸우며 싸워온 의사들의 경험을 백지로 만들었다. 그는 어깨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옛 경험들을 떠나보냈다. 다시 오스트리아의 제멜바이스 가 산욕열의 전전성을 증명했음에도 파리의 분만실은 병균의 온상이었다. 19명의 산모가 입원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낳다 산욕열로 죽었다. 아이는 엄마 없이 태어나게 되었다. 한 병원에서는 10명의 젊은 산모가 연이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죄악의 해관이라고 불렀다. 가장 경험이 많은 의사들조차도 신뢰할 수 없었기에 여자들은 병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여자들이 더 이상 임신이라는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죽음을 무력하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데 익숙해져 있던 의사들마저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에 존재하는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생각했다. 어느 날 파리 의과대학에서 한 유명한 의사가 산욕열의 원인에 대해 길고 복잡한 그리스어와 우아한 라틴어 단어를 써가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불쌍한 그 의사는 산욕열의 원인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그의 박식하고 위험이 넘치는 강의를 방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모들을 죽이는 산욕열의 원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산모들을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하는 미생물을 옮기는 것은 바로 당신네 의사들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파스테르였다. 파스테르는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당신은 그 미생물을 영영 못 찾을 것 같군요. 강연자가 다시 강연을 하려 들자 파스테르는 마비된 왼쪽 다리를 끄면서 통로로 나왔다. 그는 칠판까지 와서 백목을 들고 불쾌해 하는 강연자와 놀라는 청년들을 향해 소리쳤다. 제가 그 미생물을 찾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생물입니다. 파스텔은 칠판에 작은 원을 이어놓고 사슬 모양을 그렸다. 강연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제 파스텔은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20대 일대와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화학자였고 사탕무 발효의 전문가이자 양조장 사람들에게 포도주 맛이 변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병든 누이를 구하는 연구에 뛰어들었으며 프랑스 맥주를 최고로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서 실제로 프랑스의 맥주 맛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파스텔은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기를 추적하는 필생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어가 그를 앞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스텔은 반드시 코어를 따라잡아야만 했다. 미생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20년 전 코어가 콜리기였을 때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바로 나다. 아마 파스텔은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코어를 따라잡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파스텔은 맥박을 재보거나 까다로운 환자를 진료해본 적이 없었다. 그가 폐와 간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수술용 칼날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병원은 또 어땠을까? 휴, 병원이 역겨운 냄새는 그의 속을 뒤집어 놓고 음침한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는 파스테르가 길을 막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모르는 남자는 자신의 의학적인 무지를 극복했다.
세 사람의 의사, 처음에는 주베르 그리고 루와 산별링이 파스테르의 연구 조수가 되었다. 이 세 사람의 젊은 의사들은 고대 의학설과 맞서 싸운 극단적인 과격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의과대학에서 파스테르의 인기 없는 강의를 들으며 그를 숭배했다. 파스테르가 보이지 않는 벌레가 끔찍한 질병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들은 그 예언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다. 파스테르는 그들을 실험실로 데려갔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은 동물 생체의 여러 기전들을 파스테르에게 설명해 주었다. 주사바늘과 피하 주사기의 피스톨 같은 것을 밀어내도록 되어 있는 프린저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었고 기니피그나 토끼와 같은 동물은 주사바늘로 찌를 때 별로 아프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사실 파스테르는 그런 일에 대단한 결백증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세 사람은 파스테르의 종이 되기로 맹세했고 그들은 새로운 과학의 수도승이 되었다. 미생물 사냥에는 정도는 없다. 코흐와 파스테르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가를 보면 그 사실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흐는 마치 기하 교과서처럼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실험으로 기획균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점을 모조리 미리 생각했다. 코흐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만큼 자신의 실패도 항상 되씹으며 생각했다. 그에게는 비인간적인 면이 있었다. 자신의 발견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바라보았고 과도하게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그의 머릿속에서 옳은 이론과 틀린 추측을 끝없이 만들어냈던 열정적인 탐색가였다. 파스테르는 마을의 불꽃놀이에서처럼 당황스러울 만큼 우발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쏘아올렸다. 파스테르는 질병 미생물 사냥을 시작했다. 조수목 뒤에 난 종기를 터뜨려서 균을 하나 배양한 다음 그것이 종기의 원인균이라고 확인했다. 그 다음에 산종열로 죽어가는 여자의 몸에서 사슬균을 찾으려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또 그는 지렁이가 탄저균을 땅속 깊은 곳에 묻은 소우 시체로부터 지표면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서둘러 시골로 갔다. 그러나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하던 일들의 밑바닥에 깔린 진리의 알갱이를 발견하기 위해 동시에 수십 가지 일을 원기왕성하게 벌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천재였다. 그리고 그 일을 정확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실험 속에서 우리는 파스테르가 코어를 앞지르기 위해서 많은 실수를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코어는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사실 증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할 일은 세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는 방법, 즉 인류를 죽음에서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얼마나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실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루는 파스테르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비참한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다. 다음 날이면 우리는 그 실험들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파스테르를 이해하려면 그의 성공뿐만 아니라 상처와 실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는 미생물을 순수 배양하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다. 그런 일들을 하려면 코어처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어느 날 파스테르는 탄저균을 심어놓은 가열된 소변이 든 병에 공기 중의 미생물이 오염되어 마구 자라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병에는 탄저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공기에서 오염된 균들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었다. 파스텔은 단번에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다. 공기 중에 있는 해롭지 않은 미생물이 병 속의 탄저균을 없앤다면 몸속에서도 그럴 거야. 일종의 동적 상전이지. 이렇게 소리친 파스텔은 당장 루와 샴벨랭에게 기상천외의 실험을 하도록 시켰다. 기니피그에게 탄저균을 주사한 다음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을 수십억 마리 주사하는 실험이었다. 유익한 균이 몸속에서 탄저균을 쫓아다니면서 먹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치 코브라를 잡아먹는 몽고스처럼 파스텔은 진지하게 발표했다. 이 실험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파스텔은 실패를 과학계에 알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학협회에서 그에게 이상한 증가를 보내받고 파스텔은 거기에서 잔인한 미생물을 도움을 주는 미생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에 대한 단서를 얻었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그것이 일으키는 질병과 싸우게 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을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꿈을 꾸면서 이상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 프랑스 동부 쥐라 산맥에 있던 스위스 루브리에가 발견한 탄저병 치료봉을 두고 소란이 일어났다.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브루에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수백 마리의 소를 치료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제 그 치료법은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탄저병으로 파스테르는 젊은 조수들과 함께 그곳을 갔다. 그 기적적인 치료법은 처음에 몇 사람의 농부가 병든 소를 손으로 마구 문질러서 가능한 한 뜨겁게 만들고는 불쌍한 동물의 가죽에 길게 상처를 낸 다음 거기에다가 르브에가 송진을 붓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애처로만큼 학대받고 울부짖는 소를 뜨거운 식초에 담근 입에 담지 못할 재료로 만든 연고로 얼굴만 빼고 전신을 두껍게 바른다. 이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소의 전신을 천으로 덮어서 연고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파스테르가 루브리에게 말했다. 실험을 한 가지 해봅시다. 탄저병에 걸린 모든 소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들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루브리에 박사님의 치료가 효과 있는지 알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파스테르는 루브리에와 친지한 농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4마리의 건강한 소를 데려와 각각 소 어깨에 병독성이 강한 탄저균을 주사했다. 그것은 양 한 마리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수십 마리의 기니피기를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 다음날 파스테르와 루브리에와 농부들이 돌아와 보니 모든 소들이 어깨에 열이 나면서 크게 부풀어 올라 있고 숨을 씩씩거렸다. 분명한 탄저병 증상이었다. 박사님, 이제 병든 소들 중에서 2마리를 선택하십시오. 그 2마리를 A와 B라고 부르고 박사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하십시오. 나머지 2마리 C와 D는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파스테르가 말했다. 그래서 루브리에는 불쌍한 A와 B에게 그 지독한 치료를 해주었다. 결과가 나오자 치료했다고 생각하던 루브리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치료한 소가 1마리는 좋아졌지만 1마리는 죽었고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소도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좋아졌다. 이 실험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A와 B 대신에 A와 D를 선택해 치료했다면 우리는 모두 당신이 탄저병 특효약을 발견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파스테르가 말했다. 실험이 끝나고 2마리의 소가 남았다. 탄저병의 맹렬한 공격에도 살아남아 회복된 것들이었다. 이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파스테르는 곰곰이 생각했다. 더 강력한 탄저균을 주사해보면 어떨까? 공룡도 꼼짝 못하게 만들 균이 파리에 있는데 파스테르는 사람을 보내서 균을 가져와서 회복된 소 2마리의 어깨에 5방울씩 주사했다. 그러고는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병독성이 강한 수백만 마리의 탄저균을 주사했던 부위에 작은 혹조차도 없었다. 소들은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자 파스테르는 또다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소가 한번 탄저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세상 어떤 탄저균도 다시 탄저병을 일으킬 수 없다. 면역이 생긴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에 꽉 차면서 아내가 묻는 말도 못 듣고 자기 눈으로 앞에 빤히 보이는 확실한 사실도 보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탄저병에 약하게 걸리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까? 분명 그렇게 할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파스테르는 몇 달 동안에 루와 샴벨링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악성 질환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에는 어떤 비밀이?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면역이 되게 해야만 해. 미생물의 면역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하면 파스테르와 그의 충성스러운 조수들은 열대까지 다른 질병으로 죽은 사람과 동물의 사체로부터 얻은 조직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1878년부터 1880년 사이에 있었던 이런 작업은 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운명은 미연약을 만드는 멋진 방법을 파스텔의 코앞에 놓아두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파스텔에 대한 글을 썼던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적었기 때문이고 파스텔 자신도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한 논문에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채워야 하는 빈틈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1880년에 파스텔은 닭 콜레라의 원인인 작은 미생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페런시토 박사가 발견한 이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가장 강력한 렌즈를 통해서도 흔들리는 점 밖으로 보이지 않았다. 파스텔은 닭고기로 만든 베이지를 이용해 그 균을 처음 순수 배양했다. 그는 그 춤추는 점들이 수시간 내에 몇백만 개로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균이 우글거리는 베이지 한 방울을 빵부스러기 위에 떨어뜨려서 닭 모이로 주었다. 몇 시간 뒤에 그 불행한 닭들은 꼬거대거리는 것을 멈추고 모이를 먹지 않았다. 그리고 깃털을 모두 세워서 마치 보풀하기로 덮인 공 같아 보였다. 다음날 아침 파스텔레가 가서 보니 닭들은 비틀거리면서 어쩔 수 없는 졸음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곧 죽었다. 루와 샴벨령은 그 이 끔찍한 작은 미생물을 조심스럽게 돌보았다. 그들은 매일 깨끗한 백금선을 균들이 우글거리는 배지에 넣었다가 꺼내서 미생물이 전혀 들지 않은 새 배지 속에 넣고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거기에 묻었던 몇 마리 안 되는 균들은 수많은 세균으로 자랐고 그들은 이 작업을 매일 반복했다. 실험실의 테이블은 버려진 균들로 어수선해졌고 그 중에는 오래된 것도 있었다. 내일은 이것들을 치워야겠고 파스텔레가 생각했다. 그때 행운의 신이 그에게 속삭였다. 파스텔레는 루에게 말했다. 이 병 속에 있는 닭 콜레라 균은 아직 살아있네. 이것들은 대에서 주는 됐을 것에 맞아. 이 오래된 균 몇 방울을 닭 몇 마리에 주사해보면 어떨까? 루는 지시에 따랐다. 닭들은 즉시 병들어서 졸았고 평상시의 활기차고 들뜬 모습이 없어졌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파스텔레가 죽은 닭을 해보려고 보니 닭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 이건 이상하군. 우리가 배양한 견들은 20마리 닭에 주사하면 항상 20마리 모두 죽였는데 그러나 발견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날 파스텔레는 그 이상하게 회복된 닭들을 관리인에게 맡기고 가족들과 르 샴벨랑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고 그 닭들은 잊혀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파스텔레는 실험실 기사에게 말했다. 건강한 새 닭과 병아리를 좀 가져오고 균을 주사할 준비를 하게. 하지만 파스텔레 선생님, 실험에 안 쓴 닭은 한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기억하시죠? 지난번 휴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 닭들에게 오래된 균들을 주사하셨잖아요. 그때 그 닭들은 병들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죠. 파스텔레는 실험용 새 닭을 공급하는데 소홀했던 기사들에게 몇 마디 잔소리를 했다. 알았네. 남아있는 새 닭을 가져오게. 그리고 한번 썼던 것도 몇 마리 가져오게. 콜레라에 걸렸다가 회복된 닭들 말이야. 지저분한 닭들이 왔다. 조스런 균들이 울거리는 배지를 닭 가슴 근육에 주사했다. 새 닭에게 주사되었고 회복됐던 닭에게도 주사했다. 다음날 아침에 르와 샴벨령이 실험에 오자 항상 그들에게 1시간을 먼저 오는 파스텔레가 계단 아래 동물실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르 샴벨령 이리로 내려와 보게. 어서 빨리. 파스텔레는 닭장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여길 보게. 어제 수사했던 새 닭들은 모두 죽었네.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된 균을 주사했다가 회복된 닭들을 보게. 어제 우리가 치명적인 주사를 놓았지. 보게 병에 대한 완전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활기차 보이고 모이를 먹고 있네. 루와 샴벨링은 잠시 어리둥절해 했다. 그때 파스텔레가 고함을 쳤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나? 모든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동물을 조금만 병들게 한 방법을 알게 되었네. 단지 조금만 병들게 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는 그 방법을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독성 미생물을 시험관 내에서 오랫동안 배양하는 거야. 매일매일 새 배지에 옮기는 대신에 견들이 나이가 들면 유순해지고 그것들은 닭에서 병을 일으키긴 하지만 약하게 일으킬 뿐이지.
그리고 닭들이 회복되면 세상의 어떤 강행균도 이겨낼 수 있게 되지.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지. 내가 발견한 것은 백신이네. 원인균을 본 적도 없는 천연두 백신보다 더 확실하고 더 과학적인 백신이지. 이것을 탄저병에도 적용해 보세. 모든 악성 질병에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야. 파스텔보다 못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실험은 사람의 돈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년을 소모했을 것이다. 그러나 파스텔은 불쌍한 닭 몇 마리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단번에 단서를 얻어서 병원결이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 그는 지금까지 미생물의 공격을 당해도 무력할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냈다. 파스텔은 이제 58살이 되었다. 인생의 절정기를 지났지만은 콜레라로부터 닭을 구하는 백신을 발견해 그 후에 6년 동안을 그의 일생에서 가장 바쁘게 지냈다. 지독한 논란뿐 아니라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인한 끔찍한 실망을 겪으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었다. 평범한 사람 100명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파스텔과 르와 샴벨랑은 처음 발견했던 것을 서둘러서 확인했다. 오래 배양해서 병독성이 약해진 닭 콜레라를 균을 건강한 닭 수십 마리에게 주사했더니 즉시 병에 걸렸으나 곧 회복되었다. 며칠 후에 이 백신을 맞은 닭들은 면역이 되지 않은 닭 10마리를 죽이고도 남을 만큼 치명적인 수백만 마리의 균을 견뎌냈다. 백신은 성공이었다. 파스텔은 천재성을 발휘해서 미생물들이 동족에게 대항하게 만든 것이다. 먼저 미생물들을 온순하게 만들어서 동족의 공격을 막는 멋진 무기로 사용을 했다. 무기로 사용을 했다. 이제 성급한 파스텔은 라틴어 용어를 말하면서도 무턱대고 처방전을 써대는 구식의 의사들보다 더 거만해졌다. 이제는 겨우 닭만 죽음으로부터 구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런 의사협회 모임에 가서 자신의 닭 콜레라 백신이 제너의 천연두 백신보다도 얼마나 발전된 것인지를 은근히 의사들에게 자랑했다. 저는 제너 선생이 천연두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 해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죽이는 미생물과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내는 동일한 미생물을 임을 알아낸 것입니다. 구식 청색 옷을 입은 의사들은 파스텔레가 스스로를 위대한 제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노여워했다. 특히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쥘 거랭은 파스텔레가 닭을 가지고 소란을 떠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파스텔레는 격분해 자리에 일어나 거랭의 동물 수술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겼다. 80살이 넘은 거랭이 자리에서 일어나 60살의 파스텔레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 노인이 파스텔레에게 한방 먹이려는 순간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발길질과 주먹질과 폭력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둘의 주먹 싸움을 말리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다음날 거랭은 친구를 보내서 파스텔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그러나 파스텔은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음을 분명했다. 그런 이런 메시지와 함께 거랭의 친구를 협회 사무실로 보냈다. 저는 준비가 되었지만 편집위원들이 비판의 권리와 합법적인 방어를 넘어선다는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텔은 싸움에서 물러섬으로써 자신이 인간임을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사나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파스텔에게는 신비로운 면이 많았다. 그는 종종 경이로운 조물주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달을 잡으려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을 때는 조물주를 찬양했다. 그러나 그의 멋진 실험이 미지의 세계를 싸고 이는 껍질을 조금이라도 벗길라 치면은 그 모든 신비를 다 알아버린 것 같이 생각하는 실수를 자주 저질렀다. 이번에도 그랬다. 약독화된 미생물을 조금 주사하는 놀라운 기술로 닭들의 치명적인 병이 완벽하게 예방되는 것을 본 그는
즉각적으로 이런 추측을 했다. 아마 이 닭콜레라균들은 다른 치명적인 병들도 예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즉시 약독화된 닭콜레라균을 투입한 후에 치명적인 탄저균을 주사했다. 닭들은 죽지 않았다. 흥분한 그는 자신의 인사인 디마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새로운 닭콜레라 백신이 모든 종류의 악성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놀라운 만병통치약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람의 질병이 있어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크게 감격한 디마 교수는 이 편지를 과학협회 소식지에 발표했다. 그것은 파스테르의 성급함에 대한 슬픈 기념비가 되었고 사실만을 보고한다는 그의 기록에 오점을 남겼다. 그는 곧 한 가지 세균으로 만든 백신이 동물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내가 아는 한 파스테르는 자신의 오류를 처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파스테르의 가장 매력적인 면 중에 하나는 제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같이 실수로부터 일어서는 모습이었다. 그의 상상력은 그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지만 그는 이래 땅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진짜로 확실한 사실을 얻고자 총명한 실험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1881년 파스테르가 르와 샴벨렌과 함께 끔찍한 탄저균을 약독화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을 발견해 백신을 만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점 르와 샴벨렌은 일요일도 쉬지 않고 휴가도 없이 현미경과 균옆을 떠나지 않고 실험실에서 자면서 백신을 연구했다. 파스테르의 지시를 받으며 그들은 탄저균을 정교하게 약화시켜서 일부 기니피그는 죽이지만은 토끼는 죽이지 않는 균과 흰쥐는 죽이지만 기니피그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 균을 만들었다. 양에게 더 약한 균을 주사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한 균을 주사했을 때 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곧 회복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양들은 항소라도 죽일 수 있는 병독성이 강한 탄저균의 공격을 견뎌냈다. 파스테르는 당장 이 새로운 성공을 과학협회에 알렸다. 그는 그림과의 소동 후에 의학협회에 가지 않았다. 그는 곧 유행성 이하 선점에서 말리아리아에 이르는 모든 질병을 쓸어버릴 백신을 발명하리라고 희망을 그에게 불어넣었다. 양과 소와 말을 죽이지 않은 채 약간만 병들게 해서 병을 예방할 백신을 찾는 일보다 쉬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파스테르의 동료 중에 일부는 그가 이 일을 너무 확신한다고 생각하고 감히 의의를 제기했다. 파스텔은 이마에 정맥이 붉어져 나왔지만은 루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간신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때려서 구속되었다고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파스텔에게 과학이라는 사실만을 냉정하게 소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어린 아기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50만 달러 유사로 남긴 삼촌의 죽음에 노래를 부르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과학이 돌아갔다. 하지만 파스텔레가 가는 길에 다시 적들이 나타났다. 그가 항상 의사들의 발치를 밟았던 것처럼 수사들도 불쾌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수학 잡지의 편집장이고 수의사들을 이끌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로시넬 박사는 파스테르를 위험한 공개 실험에 끌어들여서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몰랭의 농업단체에서 과학적 정당성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스테르는 향과 소를 탄저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탄저병 때문에 1년에 수천만 프랑을 손해보는 프랑스 논문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파스테르가 정말로 그런 마술과 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파스테르에게 대규모 공개 실험을 하도록 승낙을 받아냅시다. 그가 좋다면은 옳다면은 우리 농부들과 수의사들은 이득을 볼 것이고 실패한다면 파스테르는 양과 벌레와 어린아이의 하모를 구하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교활한 로시너를 이렇게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냉정보금 운동을 벌여서 48마리의 양과 2마리의 염소와 6마리의 소를 샀고 유명인서였던 로셰트
는 열을 보내서 파스텔을 지켜세워 그 위험한 실험에 참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파스텔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저는 당신들에게서 제 백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험실에서 14마리의 양에게 효과가 있다면 몰랭에서 6마리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텔의 위대한 면이다. 그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 그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었다. 파스텔은 위대한 흥행사였고 가끔 작은 속임수를 쓸 때도 있었지만은 엉터리 사기꾼은 아니었다. 공개 실험은 그해 5월과 6월로 잡혔다. 꿈속에서 닭과 기니피그가 이상한 조합된 동물이 보였고 정면 플라스크를 떨어뜨렸으며 상상 속에서 수백만 마리의 기니피그에게 주사를 놓으며 눈을 뜨고 누워 있을 정도로 지친 루와 샴벨랑은 시골로 휴가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막 휴가를 즐기려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실험실로 돌아오라는 정보를 받았다. 우리 백신이 탄저병으로부터 양을 보호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니 즉시 파리로 돌아올 것. 파스텔.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